네, 안녕하십니까. 유소호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문자와 문자열. 예, 우리 지금 C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문자열, 뭐 같은 얘기 같으네요, 거의. 문자, 한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들이 모여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문자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 레터라는 말도 쓰고, 캐릭터라는 말도 쓰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레터라는 것은 소리 글자를 나타내는 단어고 캐릭터라는 것은 뜻 글자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레터는 소리 글자, 한글, 로마자 등과 같이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를 나타낸다. 캐릭터는 뜻 글자, 상형 문자, 한자와 같이 뜻을 나타내는 글자는 캐릭터라고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교양 수업이니까 이런 잡다한 것도 좀 많이 언급해 주는 게 교양스러울 것 같아서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예, 컴퓨터 C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문자를 캐릭터라고 처리를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건 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릭터, 스트링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교양 얘기인데, 뭐 글자 이제 뭐 발전 과정 이야기할 때 보면 최초의 문자는 실제 어떤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상형 문자에서 출발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문자라는 게 언어를 기록하는 상징적인 체계다 보니까 거기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포함해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런 걸 다 표의 문자보다 한자어를 이야기하죠. 또 뭐 표문자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의미 있는 글자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문자를 만들어낸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뜻을 다 하나하나 외우고 또 그 다양한 문자를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소리 나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음 문자라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죠. 우리 한글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도 표음 문자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일부 단어는 한자어를 차용했기 때문에 표의 문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예, 우리 뭐 C 프로그램을 범위를 좀 벗어난 쓸데없는 교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문자와 문자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학습하는 내용은 문자의 표현 방법, 또 문자열의 표현 방법, 문자와 문자열이죠. 말장난 같지만 좀 틀립니다. 또 문자열이 무엇인지, 또 문자열은 어떻게 입출력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학습하고요. 그 이후에 문자열의 입출력을 비롯해서 문자를 처리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는 또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자, 문자열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해 주면 되고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크기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 문자열이 더 문자보다 큰 범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열만 제대로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살펴봅시다. 예, 뭐 문자 중요성 얘기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문자열이라는 것은 연속된 문자들을 모아놓은 걸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하나 있을 때 문자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여러 개 있을 때 문자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문자가 한 개 있는 것도 문자열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자나 문자열 구분하기 힘들면 다 문자열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문자를 데이터로 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냐 여러 개냐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자와 문자라는 말을 엄밀히 구분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문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우리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므로 문자열은 사람과 프로그램, 즉 컴퓨터 내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단지 뭐 크게 느끼질 못할 뿐이지만. 예, 하여간 문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뭐 어떻게 중요한지. 중요하다를 자꾸 강조한다는 소리는 좀 까다롭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명확히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컴퓨터 내부에서 문자와 문자열을 처리하는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문자열은 문자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단위로 봤을 때는 문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컴퓨터 내부에 저 문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는 나름대로 그
컴퓨터에는 이진수 값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온과 오프 1, 0 이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표현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을 코드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SCII 코드표, EBC, DIC 코드표, 뭐 UTF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기준인데 뭐 A, B, C, 가나, 다라 이런 말이 있을 때 그걸 컴퓨터 내부에 저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라. 즉 컴퓨터 내부는 이진수로 저장이 되니까 저런 글씨를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이런 걸 왜 쓸까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마다 똑같은 문자 A라는 문자를 저장할 때 자기 방식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A라고 나 타이핑을 쳤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회사가 만든 다른 회사의 다른 OS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 데이터를 읽어내게 될 때 그걸 A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려고 컴퓨터 내부에서 이런 걸 처리할 때는 모두 A라는 문자는 이걸로 저장하자. 한글에 가라는 글씨는 이렇게 저장하자. 그거를 약속해 놓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준에는 ASCII, EBC, DIC, UTF 이런 기준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기준은 다 유사한데 이진수를 표현한 방법이 틀리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 ASCII 코드 체계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컴퓨터, 특히 PC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걸 확장해서 발전시켜 놓은 형태가 UTF 형태입니다. 뭐 이거 ASC, ASCII라고 보통 읽는데 뭐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인터체인지란 말이 나오죠. 서로 교환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겁니다. UTF는 이걸 바탕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 알파벳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코드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한자나 한글 또 일본 같이 특수한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알파벳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범용적으로 유니버설하게 만들어진 문자셋에서 유니버설하게 만든 코드 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코드 캐릭터 셋 플러스 트랜스포메이션 포맷, 전송 양식이라는 소리도 있네. 뭐 이런 거 원어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 코드를 왜 쓰는지에 대한 것만 명확히 이해해 주면 됩니다. 사용하는 기계마다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틀리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코드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모두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건 ASCII 코드인데 이건 한글이나 한자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 기준에서 확장된 개념입니다. 현재는 UTF를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문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한글을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뭐 조합형이다, 완성형이다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면 뭐예요? 이런 소프트를 개발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딱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걔들이 그냥 정한 대로 따라갑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완성형으로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문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 다음에 컴퓨터 내부에 그 기준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일부 내용을 보게 되면 조합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교양 있는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컴퓨터에는 어떤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 그걸 코드표라고 하는데 현재는 ASCII 코드 체계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확장된 개념으로 UTF 양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ASCII 코드표입니다. 인터넷에다가 ASCII2, 이거 I자입니다. ASCII 두 번째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ASCII 코드라고 딱 검색하면 ASCII라고만 딱 치고 검색을 해봐도 이미지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표들이 나옵니다.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 갔냐 여기가 여기 A라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요 10진수, 16진수, 8진수라는 소리거든요. 10진수를 65, 16진수로 41이라고 저장을 해라는 소리입니다. 41이면 이걸 2진수로 바꿔버리면은 01, 00, 1이면 0001이라고 이렇게 해서 8비트로 저장이 됩니다. 조 기준으로 되는 거죠. B는 A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자리가 42에서 이 뒷자리가 또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들이 여기 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특수문자, 알파벳, 숫자도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키보드상에서 누르는 컨트롤 키, 스페이스 키 이거에 대한 정의 또 통신상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값들도 코드가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특수문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통신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시작한다, 끝난다. 이건 없다, 있다 이런 걸 구분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용까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면 되죠. 컴퓨터 내부에는 이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A, B, 1, 2 이런 숫자, 문자 모양으로 나오지만 그런 걸 작업해 주는 게 폰트라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폰트가 모양만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아스키 코드 책에 의해서 A라고 했으면 아스키 코드에는 A의 모양을 정의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그림이야 이렇게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그 문자의 모양은 폰트라는 파일 속에 들어 있고요. 폰트라는 파일에 들어가서 16진수로 41이라는 그 주소 방을 딱 열어보게 되면 A라는 글씨 그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갖다 불러다 모니터에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폰트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자를 나타내는 이 코드는 동일한 겁니다. 단지 모양만 틀린 거죠. 모양만 바꿔서 집어넣으면 뭐 굴림체, 뭐 명조체, 고딕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 그런 기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키 코드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앞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자열을 표현한 방법 이야기할 겁니다. 한 글자가 있으면 문자, 여러 개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C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표현할 때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합니다. 따옴표를 붙여주는데 이 따옴표가 문자일 때는 하나를 붙여주고요. 이게 여러 개일 때는 쌍따옴표를 해줍니다. 여러 개 있다는 의미를 쓰죠.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는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는 두 개를 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과 끝은 동일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꽃따옴표냐 쌍따옴표를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표현할 때 그냥 A를 갖다 쌍따옴표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데이터 저장할 때 한 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에선 저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한글이 포함되고 특수문자가 들어간 우리 또 프린트F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것도 문자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진 건 또 다른 표현으로 문자열 상수라는 표현도 씁니다. 문자열 상수. 상수라는 거는 몰라도 된다고 그랬는데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이 가능한 숫자고 그렇지 않은 건 상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렇게 따옴표로 묶여진 것들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상수와 변수의 기준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를 문자열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이 가능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저장하면 좋은지 이 어디라고 했으면은 이 문자열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걸 지금 내가 슬슬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봐. 문자를 어떻게 저장하지? 문자를 저장하는 건 캐릭터, 차라고 보통 있는데 캐릭터란 데이터 타입으로 한다고 했어. 1바이트가 잡히고 한 글자가 저장된다고 했거든. 그럼 문자열은 어떻게 되지? 차, 승가? S자 붙이면 되나? 그런 데이터 타입은 없죠. 그거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변수에 캐릭터로 선언하게 되면 한 바이트가 잡히고 여기는 단 한 개의 문자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헬로우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시켜야 되는데 그럼 글자당 한 바이트씩 잡아먹는데 그러면 우리가 썼던 이 샤라 캐릭터의 역사 이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 얘는 또 뭐야? 이상한 것도 붙어있네. 문자열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없다는 소리죠. 단지 우리가 이렇게 대충 모양을 만들고 그냥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기에 앞서가지고 아까 나왔던 이렇게 표현됐던 거 있죠. 이거. 이걸 누리라고도 하고요. 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원표시 0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폰트에 따라서 이게 백슬래시거든요. 슬래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간 이게 슬래시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건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문자열의 끝을 나타냅니다. 문자열 끝을 왜 표현하지? 에이 복잡한 거 얘기하지 맙시다. 여기 0이라고 표시한 거는 아스키 코드 값 0번입니다. 아스키 코드 0번은 널 아무것도 ASC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쓰고요. 어떤 데이터의 끝을 나타냅니다. 인트, 플롯 이런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것 같이 처음에 데이터가 잡힐 때 딱 고정이 되질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인트 하면 몇 바이트가 고정돼서 잡힙니다. 우리 포인터 배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자 열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자가 몇 글자인지를 문자 변수 같은 경우 고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을 잡아놔서 방이 10자리를 잡아놔서 10바이트를 그러면 10개의 문자가 저장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5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3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뒤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이제 애매함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값 0번 이 눌이라는 널이라는 요 코드 값을 이용해서 방은 크게 잡았더라도 조금만 집어넣어서 끝이 어딘지를 요 값으로 표현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방에다가 데이터를 5개만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널값 0번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뒷부분은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있는 요까지만 쓰겠다는 거죠. 방은 넓지만 반만 사용하고 필요하면 뒤에 남은 것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 열의 끝에는 꼭 얘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의 맨 마지막 끝을 나눌 때 마침표를 찍듯이 컴퓨터 내부의 문자 열을 지정할 때는 그 문자 열의 끝이 어디를 나타내는 저 아스키 코드 값 0은 널 표시를 꼭 해 주어야 됩니다. 널 문자는 문자의 끝을 나타낸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널은 문자의 끝이고요. 널은 아스키 코드 값 0번입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열어보면 거기에 0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 0이 들어있으면 인티저 0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까서 보면은 똑같이 0이야. 0을 저장해도 0이 들어가고요. 널 값을 저장해도 0이 들어가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컴파일러는 C 컴파일러, C 프로그램 실행하는 이걸 제어하는 애는 별도 심벌 테이블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기에 목록이 있거든요. 어느 주소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문자야, 어느 주소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숫자야, 이런 기록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문자라고 정의했는데 메모리에 0이 들어있으면 이건 문자열의 끝이야. 이건 널값이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숫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가봤더니 0이 들어있으면 이건 숫자로 0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문장의 끝이냐, 문자열의 끝이냐, 0이냐를 판단 기준은 심벌 테이블에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몰라도 되냐고요? 알면 똑똑하다고 하는 건데 솔직히 교양에서 취급할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예, 문자열은 데이터 타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건 문자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C에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은 문자의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캐릭터 하는데 뒤에 배열을 써갖고 이건 여러 개의 문자들이 모여 있는 문자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캐릭터로 했지만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 그거를 문자 또는 문자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막 사용을 합니다. 문자의 배열 속에 문자를 출력할 때 이건 딴 얘기구나. 예. 그래서 그 배열에다 이런 문자를 이렇게 놓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초기 값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여기서 A, B, C 이렇게 놓아주면 됩니다. 두 개 쳐야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각 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방을 4개 잡았잖아요. 지금 str이라는 문자를 4개 잡았어요. 그러면 4글자짜리 문자 열을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널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을 4개 잡았을 경우 거기에 저장 가능한 문자열의 개수는 3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맨 끝에 끝을 나타내는 문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쓰레기가 끌려 나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문자 배열로 처리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문자열은 문자 배열로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C라고 지정을 했을 때는 한 글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S라고 지정하게 되면은 시작한 지점부터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데이터를 다 출력을 해버립니다. 똑같은 것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출력되는 변수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C로 출력을 할 때와 S로 출력을 할 때는 분명히 틀립니다. 또 D로 출력할 때도 틀리게 나갑니다. C라고 출력해서 제어 문자로 %C를 쓰게 되면 문자 형태로 나가고요. D로 하게 되면 숫자 형태로 나갑니다. 즉 아스키 코드 값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또 S로 했을 때는 문자 열로 처리했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뒤까지 쭉 널이 나올 때까지 쑥 데이터를 읽어서 화면에 문자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문자열은 문자 배열에 저장한다. 문자열은 문자 배열에 저장한다.
출력을 할 때 한 글자만 찍고자 할 때는 C라는 제어 문자를 사용을 하고 D라고 했을 때는 그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출력이 된다. 그리고 문자 열을 출력하고자 할 때는 제어 문자 S를 사용을 한다. 요까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문자열 끝에 널 표시가 없는 경우 뒤에 쓰레기가 딸려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합시다. 쓰레기가 딸려 나올 수도 있답니다. 지금 얘는 맨 마지막 방에다 널 문자를 설정을 했습니다. ASCII 코드 0. 예. 그냥 이거 다운표 없이 다 지금 헛다운표 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자 들어가니까. 여기서 줄 때 여러 문자일 때는 쌍따옴표 쓰는 거예요. 연습 계속 할 겁니다.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하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떠든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출력에 대한 건 여기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인덱스로 지정한 경우 C로 하게 되면 한 문자가 출력이 되고 D라면 ASCII 값이 출력이 된다. S라고 할 경우는 전체 문자열이 출력이 된다. 그리고 널 문자는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그 문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만약 여기에 이게 없을 경우 저거 나올 때까지 계속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예기치 않은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출력의 의미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문자 배열을 초기화하는 경우입니다. 문자 배열로 4글자 저장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한 글자씩 지정할 때는 헛다운표를 써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 거는 백슬래시 0 다운표를 묶을 때입니다. 아니면 0이라고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으면 무조건 0으로 초기값은 0으로 설정된다고 그랬죠. ASCII 그냥 0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문자를 여기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ASCII 코드값 0번 즉 널 문자가 되는 거죠. 널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0이 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운표로 묶었을 때입니다. 헛다운표는 한 글자인데 2글자 썼지. 예, 요거는 제어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개수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또 문자 배열 4개를 선언하고 쌍따옴표를 묶은 문자 이렇게 지정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똑같이 저장이 됩니다. 이거 안 했는데? 예, 안 해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잘라서 방 하나에 한 개씩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4개의 4개의 문자를 저장한다고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6개의 문자를 지정했을 경우 저장이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널이 들어가야 돼. D자가 지정한 대로 쭉 하니까 이게 그냥 저장이 돼버립니다. 뭐 일단 시키는 대로 잘하는 착한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 널값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됩니다. 이거 나중에 출력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거 알고 있고요. 방이 넓은데 문자 배열이 6개를 잡아놓고서 3글자만 집어넣은 경우 3글자가 들어가고 그 마지막에는 널 문자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도 다 널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4문자인데 여기 따옴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여기다 빈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빈칸도 문자거든요. 스페이스, 우리가 큰 스페이스 바들로. 그래서 딱 붙였을 경우는 전체가 다 0으로 설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 글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럼 쌍따옴표를 묶은 다음에 이 배열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초기값으로 준 거 기준으로 해서 방이 잡힙니다. 요거 플러스 1개. 왜?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해당 변수의 값이 어떻게 저장됐는지 확인해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 배열의 초기화, 문자열의 배열이면 문자열이 되는 거죠. 초기화하는 방법은 C에서 배운 거랑 인티저에서 배운 거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배열에서 배운 거. 조심해야 될 거는 배열보다 크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문자열의 끝에는 꼭 널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앞에서 얘기한 거랑 동일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저장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출력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아까 요게 문제가 되는 경우죠. 방은 4개를 잡아놓고 6개의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7개의 문자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S로 출력을 했습니다. S로 출력을 하게 되면 요거 시작하는 데에서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이것까지 다 뒤지거든요. 쭉 일단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쓰레기가 쓸려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자 배열은 문자보다 더 크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문자보다 1개 이상 크게 잡아주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실습을 통해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뭐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출력할 때 이렇게 3글자를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S로 출력했을 때 이렇게 A, B, C라는 값만 출력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포인터 얘기할 때이
배열은 포인터랑 거의 동유사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문을 출력할 때 보면 우리가 출력 형식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배열로 지정할 경우는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녀석에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숫자 배열일 때는 의미가 좀 틀려집니다. 그죠? 문자 배열일 때는 여기에 이게 표시 형식 제어 문자들을 쓰지 않고 직접 문자 배열 이름을 적어주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알면 프로그램보다 쉽게 짤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문자 배열일 경우는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쓰면 덜렁 쓰면 헷갈릴 수는 있는데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요. 가능하면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예, 동일한 내용인데 문자를 초기화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이거는 6개니까 이거 다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널 문자 들어갔을 거고요. 3개인데 하나, 둘, 셋 잘했네요. 예, 2개는 표시가 되고 이건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수를 지정을 하지 않았네. 그러면 다운표석에 묻혀 있는 문자의 개수만큼 방이 만들어집니다. 문자의 개수 플러스 1개, 많게 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 한 문자당 S 하나를 만나게 되면 이 널 문자를 만날다 그 내용을 다 불러냅니다. 첫 번째 게 서울을 시작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IS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캐피탈 시티 오브 코리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문자열의 특징 하는 겁니다. 문자열이란 데이터 타입은 없습니다. 문자 배열을 사용한다는 거,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문자별 맨 마지막에는 널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즉 문자열의 끝임을 나타내면 됩니다. 문자 배열을 문자열로 쓸 때만 끝에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끝에 널 문자로 처리 안 되고 문자 배열을 한 개씩 불렀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개씩 불을 때. 그러니까 프린트앱으로 출력할 때 S만 안 쓰면 한 개씩 불러 C로 하면 한 글자씩 불러 쓰는 거죠. 그때는 널 문자가 있고 없고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근데 S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배열의 끝에는 꼭 널 문자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려 무조건이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문자열로 쓰고 싶다면 그 배열의 맨 마지막 문자는 널이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예, 지금 소스라는 문자 배열에 the worst things to eat before the sleep. 자기 전에 먹지 말래네. 잠이 안 오면 먹어야죠. 먹으면 금방 졸린데. 아, 먹는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거 데스티네이션 해갖고 100개 배열을 잡아서 문자 배열이 100글자까지 99글자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원본 문자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 S로 찍었죠. 그랬더니 원본 문자 이렇게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물결가루를 안 묶어줬네. 처음부터 끝까지 즉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모든 거를 다 이쪽으로 집어 넣어줬습니다. 얘가 몇 개인지는 모르죠. 글자 개수 플러스 1개만큼 잡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읽어 나가는 겁니다. 한 개씩 읽다가 널 문자, 요 끝에 널 문자가 들어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계속 여기다 집어넣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다 널 문자를 집어넣고 데스티네이션 DST에다가 그리고 그래서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또 문자 배열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얘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뒤에 쓰레기가 진탕 붙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점 주의해서 쓰기 바랍니다. 예, 뭐 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렵네. 이거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까 저기 문자열의 끝에는 널 문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스키 코드값 0번. 그래서 여기서 while문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스트링으로 여기 어떤 문자가 들어있는데 그게 0이 아니면 계속 읽으라고. 이게 지금 따옴표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묶이면은 0이란 문자가 되는 거고요. 안 묶으면 아스키 코드 값 0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요 글자 수가, 요게 바로 글자 수가 됩니다. 맞나? 혹시 하나 적지 않나? 이런 생각 합시다. 실제로는 여기 보니까 17번 방까지만 찾는데? 이거 디버깅 모드랑. 근데 왜 문자가 18글자라고 이야기하지? 왜 그러죠? 이렇게 헤아려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인데 왜 18
17가지 찾죠? 알죠?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데이터는 요까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문자열의 끝임을 나타내는 거죠. 널 알죠? 예, 그 밖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 설명하겠습니다. 뭐 문자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았을 거라고 믿고요. 똑같이 0이라고 표현되지만 어떤 땐 숫자로, 어떤 땐 문자로, 어떤 땐 코드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캐릭터가 돼서 이렇게 되면 아스키 코드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0이라는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스키 코드 0으로 인식이 됩니다. 얘도 아스키 코드 0, 얘도 아스키 코드 0이네. 예, 이게 캐릭터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둘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진짜 그런가? 디버깅 모드로 봤더니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처리했어요. 0으로 저장이 됐고요. 이걸로 해도 얘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운표로 묶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 표에 보면 0이라는 글자는 아스키 코드가 48번이거든요. 48이라는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점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또 인티저로 선언하는 경우 있죠. 인티저로 선언하고 이걸 집어넣게 되면 요 값이 들어갑니다. 인티저로 하면 인티저에도 문자가 되나? 예, 됩니다. 인티저에도 저 문자값을 쓸 수 있습니다. 문자값을 쓰게 되면 문자값에 아스키 코드, 문자열 안 됩니다. 문자만 됩니다. 인티저라고 선언해놓은 변수에다가 문자, 다운표로 묶은 값으로 계산을 시키면 그 아스키 코드 값이 대응돼서 들어갑니다. 뭐 특이한 거 보니까 몰라도 돼요. 동일한 0이라도 숫자로 쓰인지 문자로 쓰인지 코드 쓰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예, 문자 배열을 실행 시간에 변경하기인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요 스트링이란 우리 보통 샵 include stdio.h만 썼는데 이 스트링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이거 쓰려고 그래. 스트링 카피. 배열을 복사하는 이런 명령이 함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코드 맨 위쪽에 이걸 쓰고 싶다면 string.h라고 추가를 해 준 다음에 쓰면은 배열을 아까 같이 반복문 써가지고 쭉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문 써. 그리고 또 끝난 다음 맨 마지막에다가 널 문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 쓰게 되면 여기에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복사해서 집어넣는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직접 짜서 써도 되고요. 있는 걸 불러 써도 되는데 있는 게 스트링 카피고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맨 위에 전처리기 부분에다가 라이브러리 이거를 선언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문자열 상수란 말 했죠. 아까 이렇게 다운표로 묶여 있을 때 이거를 문자열 상수라고 한다. 왜 상수란 말을 썼느냐?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이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라고 한다.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전공입니다. 전공하는 학생들이 C 프로그램의 동작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라는 의미로 이 자료 슬라이드 한 서너 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교양하는 학생은 진짜 교양으로 그냥 상식이 될까 말까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지정한 경우 C 컴파일러 내부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서 쓰거든요. 컴퓨터가 C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램상에 이렇게 딱 영역을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코드 같은 거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다 집어넣는구나. 코드 집어넣고 변수 선언해 주고 그리고 배열도 지정해 주고 이러거든요. 함수 부르게 되면 여기다 등록하고 쭉 불러 쓰게 됩니다. 이 중에 여기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문자열 상수를 별도 메모리를 확보해서 저장해 줍니다. 여기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가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심벌 테이블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저장되는 별도 목록이 또 만들어져 관리가 되거든요. 내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열 상수는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특수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한번 저장이 되면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만 기억해 주면 뒤에 또 나올 거거든요. 이건 전공 영역입니다. 깊이 있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듣고 필요하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C 프로그램 실행될 때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아 사용한다는 거, 그 중에 맨 아래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에는 뒷페이지 설명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우씨 되게 많어.
내가 뭐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공한 학생들은 한 번쯤은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C 프로그램만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도 실제 실행이 되는 동안에 컴퓨터 내부에 인텔 CPU가 이런 내부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이렇게 놓고서 그 환경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시킵니다. 그 영역을 보면은 맨 아래 아까 같이 스택 여기 코드 영역, 텍스트 세그먼트가 된 코드 영역이 있고요. 그 밑에 데이터 영역이 있고요. 그 밑에 힙은 쌓아놓는다는 소리예요. 스택은 착착착 같은 형식이긴 한데 힙 그리고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내가 작성한 코드나 문자열 상수 같은 경우는 여기 코드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코드, 상수, 문자열 상수 등이 여기에 보통 오타 있네. 그리고 이 값은 절대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데이터의 변수들이죠. 전역 변수, 정적 변수, 배열, 구조체 등과 아직 안 배웠죠. 이런 것들은 바로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될 때 실제로 코드가 얼마냐, 또 이게 실행 중에 데이터 얼마나 잡아먹느냐, 또 여기서 쓰는 함수들이 아까 그 재규 함수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함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함수가 재규하면서 다시 한번 부를 때마다 이런 형태의 메모리를 다시 또 할당을 받는 겁니다. 메모리 굉장히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재규함수 웬만하면 잘 안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도 언뜻 했던 거고요. 복잡한 건 하지 않습니다. 재규함수 단순한 것만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누어지고 코드와 데이터 그리고 처리되는 단 과정 중에 그 변수나 프로그램 코드들의 변화를 관리한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C 메모리에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고요. 여기 요 사이트에 가보면 유튜브 링크죠.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친근한 영어로. 보니까 인도 사람 같더라고요. 네, 꼼꼼하게 하고요.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적 자질을 풍부하게 가진 전공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한다는 건 컴파일러를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컴파일러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집어 넣어봤습니다. 시간 남 꼭 읽어봐요. 예, 문자열 상수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자열 상수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은 변동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이 여기 저장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거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거기 저장된 주소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포인터 지난 시간에 할 때 기억하죠? 데이터 세그먼트 내에 그 영역에 코드 영역에 얘가 저장이 된 거고요. 얘는 별도 변수 영역에 이 주소값을 또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괜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내가 C 배울 때 이런 거 설명해 준 교수님이 안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많이 짜고 그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는 실제 사용할 때 어떤 성능 향상,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시간 날 때 전공한 학생들은 읽어보고요. 예, 앞에서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 상수를 이렇게 지정하면 이거는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에 들어가는데 포인터를 지정할 경우 이거는 코드 영역에 들어가서 주소값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이거 가리키는 부분은 얘는 문자열 상수가 되죠. 변경하지 못하는 코드, 텍스트 세그먼트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스트링 카피로 내가 임의로 굿바이란 걸 여기다 했을 경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강제로 이런 명령을 주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됩니다. 이런 게 발생될 때 이게 왜 안 되지? 포인터인데 포인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읽는 건 되지만 쓰는 거 할 때는 시스템 보호 차원에서 막아버립니다. 이 에러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문자열 상수일 때입니다. 문자열 변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스트링 카피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문자열의 저장. 그래서 지금 A라는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건가? A라는 문자열에다가 C 랭귀지 is B지 아니죠. 그리고 B라는 건 30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C 랭귀지 is hard라는 거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P라는 곳에 저장을 해 놨습니다. 얘가 어딘지는 나는 모르죠. 이거는 감사.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텍스트 세그먼트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절대 변경이 안 되는 문자열 상수가 되고요. 그 주소값을 얘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A의 값 찍어봤고 B의 값 찍어봤고 그다음 P에 들어있는 값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주소 아니야? 주소 아닌가?
봅시다. A 하면 A는 저장한 그대로 얘가 나오겠죠. B는 아무것도 저장을 안 했으니까 아무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거고, 그럼 P는 들어가 봤더니 요게 나오네. 여기 들어있네. 실행기지자. 이게 포인터인데 이렇게 쓰면은, 요 센텐스 S로 하게 되면은, 원래는 그 주소, 이렇게 하면 주소 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열이 들어있는 경우는 이게 마치 배열과 같이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용을 다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포인터는 배열 연결했죠. 이것도 좀 까다로운 표현인데 쓰지 맙시다. 하지만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터로 문자열 상수를 지정한 경우 출력할 때 S로 할 수 있다. 뭐 그 소리네. 문자열 상수는 배열은 아닌데 들어갈 수 있네. 이거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괜히 집어넣나? 교양하는 친구들은 신경 쓰지 맙시다. 패스. 예, 지금 문자열 설명하는데 내가 너무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초보자나 교양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담을 갖는데, P, 별표 P, %P 이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보려고 다시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P라고 그러면 일반 변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P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메모리 값을 하죠. 이 값은 포인터 변수에만 저장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 주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들, P는 포인터 변수명이고, 별표 P는 포인터 변수가 가진 주소가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라는 것은 포인터 값을 저장한다는 거죠. %P라고 하면 그 포인터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P라는 변수가 저장된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지금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내가 P라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런 P가 만들어지고 얘는 이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합니다. 어떤 값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된 거고요. 이 주소를 찾아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런 값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얘를 가리킬 거냐, 얘를 가리킬 거냐, 얘를 가리키는 구분하는 기준은 별표 P를 하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냥 P를 하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차이점 알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P를 하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 차이점 알아주기 바랍니다. 원래 배열을 설명할까 했는데 헷갈릴 것 같아서요. 문자열 배열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단지 이 포인터 갑자기 이걸 내가 왜 집어넣었을까? 중요한 거라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복습해서 살짝 기스 한번 찔러봤습니다. 예상외로 수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자열 상수를 사용하는 예거든요. 처음에 이 내용을 집어넣고서 이런 작업을 돌릴 겁니다.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지정하고 텍스트란 값을 저장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수봉이라고 집어넣은 다음에 그 값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샵샵 넣어가지고 이 값이 어떻게 출력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출력 나온 거는 크게 봐서 세 파트를 이렇게 나누어서 봐주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거 P를 집어넣고서 문자열 찍고 그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이즈 오브 나왔죠? 그래서 딱 했더니 원래 P는 캐릭터 하면 캐릭터를 갖다가 포인터 변수를 지정하지 않고 썼을 경우 캐릭터 1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포인터 변수를 사용했을 경우 이 사이즈는 4라고 나옵니다. 4바이트나 잡아먹는다고? 함수 봐. 이 글자가 4글자라 아닙니다. 포인터 변수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에다가 어떤 값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S로 찍었죠.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그 내용을 다 출력을 한다. 그래서 요게 나온 겁니다. 요게 얘입니다. 요 프린트문. 그리고 반복문을 돌려줬습니다. 반복문. 우린 글자 수를 아니까 5가지만 돌렸습니다. 여기 맨날 널 문자까지만 했다는 거죠. 여기다 아니면 지금 읽은 내용이 널이 아니면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 찍고 문자 찍고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 값 요거 문자 R 찍은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봤더니 그 5개였죠. 그래서 여기 보자. 1, 2, 0 맞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1, 2, 3, 4, 5부터 4까지 찍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널 문자 들어있는 거 확인됐습니다. 오케이. 유수봉이라고 해서 그 포인터 변수가 지정한 그 메모리 찾아가서 값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찍어봤더니 유수봉이 들어갈 때도 제대로 들어갔네. 그리고 포인터 변수 사이즈는 4가 나왔고요. 배열은 개수만큼 글씨가 10글자니까 9글자니까 9글자면 한 번만 들더라도 되지 않나? 글자가 9개죠. 근데 얘는 0부터 11, 10번, 11번 돌았나? 9번,
9번, 10번 돌았네. 0부터 10까지니까. 11번이네, 11번. 11번 돌았네요. 내용은 9글자인데, 봅시다. 이렇게 돌렸더니 유수봉 나오고, 9, 10, 11. 둘 다, 그 끝이 얘만 널이 들어가니까 뒷부분도 다 널이 들어가는구나. 뒤는 싹 다. 근데 요건 얘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얘가 지금 글자 수를 명확히 하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까지가 내 거고 뒤에 거는 모르는 애입니다. 이때는 여기 포인터 변수 써가지고 주소값을 일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 문자이기 때문에 캐릭터니까. 예,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정자 2개 집어넣은 경우 처리한 거고요. 그럴 때 어떻게 나오는지. 즉 포인터 변수, 문자열 같은 경우 포인터 변수를 사용했을 경우 어드레스 값, 메모리 주소 값, 포인터 값을 갖다가 일씩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글자를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링 카피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다. 연결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해하죠? 문자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쓸 겁니다. 그렇지만 포인터별 쓰는 거는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내용 다시 한번 예제로 들어 놓은 겁니다. 문자 상수란 거 여기 여러 가지 기능 집어넣었거든요. 한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출력할 때 이렇게 형식을 잡고 찍어도 되고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건 둘은 똑같죠. 요거는 일단 포인터 변수를 지정하고 어떤 값을 지정한 경우 저장된 값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본 경우입니다. 이때 사이즈가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 출력을 할 때 별도로 표현 형식, 표시 형식을 다운표 속에다 틀을 잡잖아요. 그거 없이 출력해도 결과가 잘 나온다는 거 이거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제어하려고 하면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상수가 들어있는 포인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자열 상수가 들어있는 경우 그 값은 절대 배열 형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꾸려면 통째로 바꿔라. 오케이. 예,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 배웠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가지고요. C에서 문자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잘 정의한다. 문자 배열로 정의하죠. 문자열의 널의 문자 역할은 뭐죠? 널 문자는 무슨 역할을 하죠? 문자열의 끝을 나타낸다. 널 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이 얼마냐? 몇 번이죠? 0번입니다. 널 문자는로 끝나지 않는 문자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출력이 되죠. 뒤에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다. B, 콧다운표 B, 쌍따옴표 B의 차이점은 뭐죠? B 그냥 넣으면 이건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콧다운표는 문자를 나타냅니다. 쌍따옴표는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캐릭터 하나에다 집어넣을 때 쌍따옴표 하면 에러 날 겁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글자인데 에러 안 나나?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또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천재야. 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하다가 돌려보는 거. 나도 몰라요. 돌려봐요. 이런 얘기할 때.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 없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못해요. 변경 가능한 문자는 어디에 저장하나? 변경 가능한 문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포인터로 저장하라고 그랬죠? 아니면 그 배열, 문자 배열로 해도 되고요.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로 지정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배열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배열로 지정한 건 배열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 문자열의 경우는 배열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문자의 크기보다 큰 배열의 문자열보다 문자별의 크기가 하나 더 큰 이유는 뭐죠?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요거 널 문자가 들어간다는 거. 널. 문자 배열의 문자열로 초기화하는 방법 아는 대로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예, 쓸데없는 게 좀 들어가서 수업이 좀 많이 길어졌고요. 전공 학생들을 위한 내용을 좀 집어넣었는데 문자가 좀 까다롭습니다. C가 최근에 나온 언어들이 문자 처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까다롭다는 겁니다. C가 처음 나왔을 때는 C에서 처리한 문자별 아주 환상적으로 좋았던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불편함이나 까다로운 요소가 많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개발된 프로그램 언어들에서는 보다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에서 문자 처리가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좋은 게 많을 뿐입니다. 이게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얘가 정상, 나머지는 좋은 애들인 거죠. 이런 점 주의해서 문자와 문자열의 차이점,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시간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좀 열심히 들었죠? 고마워요.